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북부의 기온은 오늘도 쌀쌀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모레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포스코는 내년 초까지 내부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고 있고 중소 하청 업체들은 도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5일에 이어 20일에도 유해가스 누출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포스코 현장 노동자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내년 3, 4월까지 3후판 대수리가 연기됐으니 우선 다른 현장에 일자리를 구하고 나중에 대수리가 시작될 때 다시 부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하청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울산 등 타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작업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무기한 연기되었으니 일단은 출입증을 반납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일자리가 있으면 일단 찾아가시고. 포항이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고 며칠 만에 실직을 당했는데 이들에게 정부 정책은 그림의 떡입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원스톱으로 좀 해결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청업체는 부도 직전입니다. 쇳물을 뽑는 조업 외에는 사실상 올스톱. 하청업체 대표들 역시 짧은 문자로 작업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대수리 취소로 줄잡아 4, 5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도 언제 재개하는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연말에 공장을 셧다운하고 2주일가량 진행하는 대수리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임차해 놓고 인력을 뽑아놓은 하청업체들은 한 달에 인건비로만 수천에서 수억 원씩 날리게 생겼습니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가 내년 주총까지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지 보수 중단을 결정한 보신주의라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불만이 자칫 포스코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하청 대표들을 대신해 시의원이 대책을 촉구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재 이후 일부 포스코 발주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작업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현재는 안전점검을 마친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포스코 ENC 감전 사고 때도 포항 해오름 대교와 상생공원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 달간 중단돼 엉뚱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사업장 폐쇄 등 강경 입장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K스틸법 시행에 대응해 K스틸 경북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책 지원, 기업 지원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회생 지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특히 K스틸법에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등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부터 5년간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급식과 돌봄을 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급식의 경우 학교에 따라 식단을 축소하거나 간편식 등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은 학교 내 교직원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정작 우리 농어촌과 산업 현장, 자영업자들까지 인력난의 단속을 멈춰달라 아우성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0제곱미터 하우스에 다 자란 미나리가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농민 김상수 씨 홀로 수확에 분주합니다. 하루 2-3시간 자며 당장 보내야 할 주문량만 작업 중입니다. 키가 더 커서 줄기가 꺾이면 상품성이 떨어져 한시가 급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한 2시 정도부터 내가 저녁 포장하고 하면 8시, 9시 정도 되거든. 잠시 눈 마주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 옆 작업장에서도 재배한 미나리를 다듬고 포장하는 사람이 한 명뿐. 64살, 이 마을에서 가장 어린 이웃인데 농사일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손입니다. 유호 1위 15개 미나리 농가 대부분 일손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여파입니다. 한 3개월 내지는 길게는 4개월 동안 우리가 수확을 하는 시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거래들이 없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평균 연령 75세인 동네에선 일할 사람 구할 길이 없고 농가마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 인력사무소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도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단속은 이어졌고 김씨 마을도 지난달 단속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3개 농가가 불법 취업으로 적발돼 일하던 작업자가 줄줄이 연행돼 갔습니다. 적발되면 농장주는 범칙금을 내야 하고 미등록 외국인은 강제 추방당합니다. 대구 도심 먹거리 골목의 대형 식당도 주방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준다고 해도 연락 오는 한국인이 없어 지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을 썼다가 단속을 당했습니다. 출입문 다 막고 뒤에도 문 다 막고 뭐 화장실이고 뭐 테이블 밑이고 다 변명할 틈도 없고 말릴 틈도 없고 그냥 그 신원조회 해보드리면 바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버렸어요. 취업 자격이 없거나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외국인 3명이 잡혀갔고 사업주도 범칙금 700만 원을 냈습니다. 더 막막한 건 일할 사람을 또 구하는 겁니다. 공고를 올리면은 일주일 있으면 하우스에 한 번 정도 전화 와요. 한 번 정도 전화 오고 외국인들 하면 한 3명씩 전화가 옵니다. 당장 뭐 다 잡아가 버리면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제 외국인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또. 농어촌은 물론이고 대도시 건설 현장, 제조업체, 식당가까지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 정부는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 정책에 지역 사회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해마다 2에서 3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정부의 강제 단속에 추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던 노동자들이었는데요. 단속과 추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주변에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질비합니다. 입구엔 영정사진이 놓인 분향소가 있습니다.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5층 높이서 떨어져 숨진 25살 고 또한 씨를 기리기 위한 겁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또한은 전공을 살려 취업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몰래 일하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정부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지난해에만 4만 5천여 명.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터에서 일하다 잡혀갔습니다. 귀국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 이런 거라도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는 데다가 미등록 노동자들은 우리가 늘 주장하자면 제도 희생양입니다. 외국인이 체류하는 비자가 너무 복잡해요. 전문가들은 강제 추방 일변도의 단속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현재 비자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장 이동을 막아놓은 고용허가제, 계절 근로자 등으로 입국한 경우 미등록 체류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서 지낸 이주민에 대해서라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다시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제 추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분들을 다시 자격 심사를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양성을 해서. 안 그러면 지금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학생이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취업 가능 분야를 확대해 정주 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 황성에서 동천 폐철도 공원숲 주차장 조성 경주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말 경주시가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먼저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폐철도 공원숲 착공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원숲 조성 공사의 착공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황성동과 동천동은 이미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원숲이 준공되면 외부 이용객이 유입돼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경주시는 충분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 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해병대를 독립군종으로 규정해 4군 체제를 확립하고 해병대 고유의 병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해병대 위상 강화는 곧 포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해병대 사관학교의 포항 설치를 포함해 해병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과육이 단단한 단감, 그리고 곶감의 원료가 되는 떫은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떫다라는 말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 떫은 감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떫은 감의 행정 명칭을 그냥 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꽃감철이 돌아왔습니다. 500년 된 국내 최고령 감나무가 있는 상주에선 꽃감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감 말리기 작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꽃감의 원료는 둥시입니다. 홍시용으로 재배되는 반시와 더불어 국내 떫은 감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바로 깎아먹는 단감과 달리 떫은 감은 건조 과정을 통해 단맛을 끌어올리는 후반 작업이 필수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감 건조 시설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꽃감 건조 작업은 다음 달 초까지 꼬박 2달 넘게 진행됩니다. 꽃감의 품질도 이 건조 과정에 달려 있는데 올해는 날씨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꽃감하는 날씨는 최적으로 좋았습니다. 오전 기온이 5도 이하,
영하권으로 들어서지 않았고요. 낮 기온이 15도, 가장 건조한 날씨, 꽃감 말리기는 가장 좋았고 이런 해에는 그 꽃감의 당도도 월등하고. 그런데 꽃감 원료인 떫은 감의 이름이 농가들에겐 불만이었습니다. 건조 작업을 거치면서 떫은 맛이 단맛으로 바뀌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떫은 감 이름을 고수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8월 떫은 감의 행정 명칭을 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감과 구분하기 위해 떫은 감 이름이 행정체계 속으로 들어온 지 30년 만입니다. 떫은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라고 하는 게 별로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감 변경을 위해서 떫은을 빼고 감 협의회로 바꾸려고. 전국의 떫은 감 재배 농가는 4만 4천 가구. 그중 절반이 상주와 청도에 몰려 있을 정도로 경북은 감 주산지입니다. 경북의 떫은 감 농가들은 내친 김에 현재 버섯, 호두처럼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 감을 단감처럼 농산물로 분류하는 과수체계 개편도 정부에 꾸준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가로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화숲은 남구 희망대로 이동고 사거리 2.1km 구간에 조성된 도시숲으로 향토수종인 돌배나무와 도화인 배롱나무, 시화인 장미를 활용해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포항 철길숲에서 이화숲길 상생공원을 연결하는 연결숲 기능을 갖추고 있어 도시 녹지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이펙 개최 등의 영향으로 올 가을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가을 관광 성수기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방문객은 589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2.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6,600여 명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베트남 타이 응우엔성과 박린성을 공식 방문해 재난 구호, 교육 교류,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성금을 전달하고 현지 대학과 청년, 교육, 교류 기반을 강화했으며 내년 경북 방문을 포함한 협력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방문을 포스트 에이펙 국제협력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청년 인재 교류와 기업 네트워크 확장 등 아세안 지역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북부는 오늘도 쌀쌀한데요. 내일 아침에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래도 모레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경화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김천은 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문경도 영하 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는 안동 5도, 문경은 4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0.6도로 시작해 낮에는 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